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60대 엄마입니다. 저희 친정은 워낙에 잘 사는 집이었어요. 어릴 땐 동네 안에서 유일한 기와집에 친구들은 보리밥을 먹을 때도 전 쌀밥을 먹었을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죠. 결혼 전엔 친정 덕분에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의 열정에 넘어가 결혼을 했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일을 관둬버렸다는 겁니다. 딸이 태어난 즈음 남편은 직장 생활이 잘 안 맞는다며 상의도 없이 사표를 내고 오더니 사업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닌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니 퇴직금이랄 것도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퇴직금 받은 거로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저 장인어른께 좀 부탁하면 어떨까? 대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할 거냐고 물으니 친정을 들먹이더라고요. 친정에 손 내밀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사표까지 쓴 남편이 집안에 청승마저 앉아있는 걸 보고 있자니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전 친정에 부탁해 남편의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거금이었습니다. 친정에선 이제 막 자식까지 낳은 딸이 길바닥에 내앉을까봐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다 끌어다가 남편의 사업 자금에 보태주었어요. 전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절대 날려먹으면 안 돼. 이 돈이 어떤 돈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지? 걱정 마 여보.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장인 장모님도 호강시켜 드릴게. 남편의 호기로운 다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도 못 가 남편은 사업 자금을 전부 탕진했고 결국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화병으로 인해 술만 먹는 상황에서 저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괜찮았어요. 남편도 아직 젊으니까 마음만 잘 추스르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날에도 똘똘한 딸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병을 이기지 못하더니 결국 암에 걸리더라고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시댁에 연락도 했지만 대차게 거절만 당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어머니 아들 이번 달에 수술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니들은 포험도 안 들어놨니? 아플 때 대비해서 포험을 틀어놨어야지. 내가 니들 줄 돈이 어딨어? 꼭 늙은 시애미 주머니까지 털어먹어야겠냐? 보험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 전화번호까지 바꾸더니 저희 연락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빚에 병원비까지 숨이 턱턱 막혔지만 사랑스런 딸 때문에 견뎠습니다. 남편은 3년을 투병한 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아주 딱 죽고 싶다 싶은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정과도 소원해진 상태였고 남편의 병원비로 월세집 보증금까지 뺏어 쓴 상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 딸을 끌어안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딸은 키워야만 하니까 이젠 보증금도 없는 월세집에서 버티고 버티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딸이 얼마 안 되는 우리 짐과 함께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참다 못한 주인 아줌마가 우리 짐을 정리해서 밖에다 내놓곤 열쇠를 바꿔버린 거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서 그런지 딸은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도 작고 몸도 약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환경에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일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평창동 대저택 식모 자리를 알게 됐죠. 그 댁으로 면접을 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부잣집 딸 소리만 들어봤지 식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하나 있으시다고요? 예, 사모님. 딸인데 아주 얌전하고 똑똑합니다. 어, 딸이에요? 예. 고향이 어디세요? 안성입니다. 그래요, 안성댁. 오늘이라도 들어오세요. 아님 준비된 다음에 오셔도 되고요. 오늘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합격한 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평창동 사모님은 단박에 합격시켜 주셨고 그날로 전 딸을 데리고 대저택의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다고 합니다. 부잣집 딸내미가 어쩌다 그 지경이 됐냐고요. 하지만 전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비제, 병원비에 허덕이던 때에 비하면 다달이 나가는 월세 없지 따박따박 월급 받지. 그 돈으로 딸 하나만 번듯하게 키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드라마에서 보던 갑질은 기본일 거라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만난 주인집 사모님은 인품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주인집엔 제 딸과 비슷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이날이나 아들 생일에는 제 딸에게도 선물이며 먹을 것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안성때 이거 딸한테 줘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우리 애 거 사면서 하나 더 샀어요. 이런 것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 더 사던 게 습관이라서. 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딸 꼭 전해줘요. 비록 식모살이였지만 좋은 주인댁을 만난 덕에 딸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딸은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부터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요. 그 사이 저도 주택 청약이며 적금을 조금씩 넣었던 것들이 모여 작은 평수의 아파트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분기마다 보너스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시던 사모님 덕분이었죠. 조금씩 사는 게 안정되어 가던 즈음 딸이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어머, 정말? 응, 엄마만 괜찮으면 조만간 데리고 올게. 마침 저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평창동에서 나와 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처음엔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키운 딸이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는데 기쁠 수밖에요. 어떤 사람이야? 만나보면 알아. 그래도 좋은 데가 있었을 거야. 그거야 뭐 다 좋지. 딸이 예비 신랑 얘기를 하며 얼굴을 붉히는데 꿈만 같더라고요. 우리 모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 손을 맞잡은 채 밤새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 즈음에 제가 장염을 호되게 앓았어요. 감기 몸살에 장염까지 오래 앓으면서 예비 사위와 만나기로 한 날까지 차도가 없어 고생을 했죠.
그럼 어떡하지?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바로 상견례 잡으려고 했는데. 사이가 온다는데 빈손으로 맞을 수도 없고, 그러지 말고 상견례 날짜를 그냥 잡는 건 어때? 아, 말도 안 돼. 엄마한테 인사도 없이? 엄마는 전문직이기만 하면 돼. 아, 그래도 말도 안 돼. 난 우리 딸이 골라온 사이면 안 봐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상견례 날짜 잡아. 사업하는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탓인지 직업만 전문직이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물론 예비 사위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죠. 하지만 첫인사인데 평생 남의 식구들 밥은 해 먹여놓고 내 사위 밥을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딸도 무척 바쁜 아이였습니다. 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제 몸 조금 안 좋은 거로 딸의 결혼 계획이 틀어지는 게 더 싫었어요. 또 한편으론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사이 맞는 게 영 편하지 않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또 우리 사는 거 보고 사이가 막상 눈으로 보니 암담해서 결혼을 관두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딸 앞길에 걸림돌만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날이 다가올 즈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딸은 상견례에서 제 엄마 기죽지 말라고 옷도 사주고 그 메이크업인지 뭔지 하는 것도 받으라며 예약까지 해주더라고요. 딸과 함께 메이크업을 받는데 남이 제 얼굴에 분칠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네. 뭐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더 호강시켜 줄게. 아유, 됐거든.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너나 잘 살아.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행여 우리 애가 아빠도 없고 집도 별 볼 일이 없어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편 다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아버지 없는 것도? 그럼. 그러면서도 내심 딸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너는 평창동 사모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뒤를 따라 평창동 사모님이 들어오시지 뭐예요. 사모님 모자가 식사를 하러 나왔나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사모님 아들에게 가더니 팔짱을 끼더군요. 엄마, 예비 사이야.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창동 사모님 역시 어안이 벙벙해선 제 딸과 절 번갈아 보더라고요. 네가 안성댁 딸이었어? 그 꼬마애? 딸은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오빠가 상견례 전까진 말하지 말자고 해서. 예비 사이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맞아요. 안성댁 아주머니 딸이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어릴 때 잠깐씩 오며 가며 본 게 다였잖아. 대학에서 첫눈에 반했는데 알고 보니 안성댁 아주머니 딸이더라고. 예비 사위는 절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사위로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는 무슨 사위? 사모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모님은 기가 찬다는 듯 앞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절 봤어요. 안성댁 정말 몰랐어요? 아유, 사모님, 제가 낯짝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지.
이 사실을 알았으면 매일 뵙는 사모님 앞에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굴었겠어요. 그러자 사모님 아들이 사이에 끼어 말리더라고요. 엄마, 장모님도 전혀 모르셨어. 너 자꾸 장모님, 장모님 할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웬 장모님이야? 두 아이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정말 대학에서 선후배로만 알고 만났어요. 오빠가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 엄마 식모살이 하신다고. 그런데 오빠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도 식모 아주머니 계시는데 자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식모 아주머니한테 함부로 한 적도 없다고요. 다 직업이고 사정이 있는 건데 괜찮다고. 아주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저희 집이더라고요. 전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것도 딸의 예비 신랑 앞에서 상견례 날 사돈으로 집주인 사모님을 만나다니요. 얘기를 듣던 사모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어쩐지 널 처음 보는데 낯이 익다 했어. 난 그게 내 가족이 되려고 마음이 가는 건 줄만 알았지. 어쩐지 네가 내 가족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조건 같은 거 하나 안 보고 네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의대 간 것만 좋게 봤는데 네가 안성댁 딸이었을 줄이야. 저기 안성댁은 이 상황이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사모님, 전혀요. 저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가 찬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서 딸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제 식모일 그만하면 어떨까? 내가 용돈도 좀 주고 엄마 조금 있으면 연금도 나오잖아. 하지만 뭐 해준 게 있다고 딸에게 용돈 받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이 의사인데 엄마가 식모인 건 너무하나 싶기도 하고 딸이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사모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맘 같아선 10년도 더 할 것 같은데 딸이 이제 식모는 그만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네요. 저 그동안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죄송해요.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있을게요. 사모님은 너무나 섭섭해 하셨습니다. 나야 안성댁이 아파트도 분양받고 다 잘 풀려서 나가는 건데 축하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안성댁 손맛에 너무 길들여져서 바깥 양반 떠나고 말동무하며 지낼 사람이라곤 안성댁 뿐이었는데 이 마음이 좀 그렇네. 저라고 왜 정이 안 들었겠어요. 처음엔 식모로 들어왔지만 이제 눈만 봐도 척척. 사모님이 뭘 드시고 싶어 하는지 알아맞힐 정도로 쿵짝이 잘 맞던 사이였어요. 그러지 말고 안성댁 주에 며칠이라도 와서 반찬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성댁도 계속 돈도 벌 수 있고 나도 좋고 이런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잖아. 전 고민 끝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딸에겐 비밀이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서 몇 시간씩 반찬 좀 만들어 드리고 돈도 벌고 저에겐 이보다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들으면 또 난리를 칠 테니 차라리 비밀로 하자 싶더라고요. 전 아차 싶었습니다. 그럼 너 내가 계속 평창동 가는 것도 알고 있었어? 제 말에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가 평창동에 왜 가? 설마 오빠네 집 말하는 거야? 엄마, 아직도 식모일하고 있었어? 딸이 따져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말 안 했어요. 안석댁 아주머니가 딸이 반대해서 일 관두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반찬만 좀 해달라고 붙잡으셨다고 비밀이라고 하셔서 오빠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진 판이었지만 제가 입을 놀리는 바람에 여전히 식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들키고 말았습니다. 딸이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던 걸까요? 그렇다 한들 제가 그 집의 식모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모 노릇하며 살았어도 딸이 의대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 식모 노릇도 훈장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라고 다들 의대 가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공부해준 딸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어요. 딸이 사모님 아들이 같은 의대생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들이 먼저 들어갔고 2년 뒤에 제 딸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사모님에게도 내색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모님 아들이야말로 저에게 내색 한 번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넌 왜 말을 안 했어? 난 네가 말을 안 해서 네가 우리 딸이랑 학교에서 만났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연애할 땐 저희 둘의 관계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사실 꼭 연애한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흰 정말 저희 둘만 봤어요. 그렇게 당당했으면 왜 말을 못해? 결혼하려고 보니까 두 분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싶긴 해서 두 분? 지금 이 상황이 나랑 안성댁만 불편하니? 사모님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는지 휘청거리기까지 하셨어요. 아들이 냉큼 가서 부축했지만 사모님은 그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너희 둘, 이 결혼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해? 너무 한쪽이 키우는 결혼이잖아. 엄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상견례 자리는 왜 마련했어?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다가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엄마, 사단이라니. 난 어쩌면 엄마랑 아주머니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모님 아들이 눈치 없는 소리를 해댔고 딸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 분 오래 보셨잖아요. 아예 초면인 사돈보단 서로 왕래하며 살기도 좋고. 결국 제가 입을 다물게 해야 했습니다. 그만해. 어머님 속상하신 건 나도 이해해. 나도 이렇게 놀라운데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어? 조용히 좀 해. 일찍이 말이나 했으면 청이라도 안 좋지. 내가 니들 결혼 준비할 생각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사모님의 말을 끝으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라도 무슨 말을 보탤 수 있었겠어요. 바로 어제까지 반찬 해드리고 말동무하던 평창동 사모님이 예비 사돈이라니. 아니, 결혼은 깨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전 상심할 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야 식모 맞으니까 식모 취급당해도 싸지만 제 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돈을 퍼다 줘도 못 간다는 의대까지 갔는데 못난 엄마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서럽더라고요. 한참을 부들부들 떨기만 하던 사모님이 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난 니들을 믿었다. 이제 너희 둘 다 의사 면허 따서 어엿한 의사니까. 며느리 집안이야 뭐 어떠냐 싶었어. 형편이 어렵게 자란 게 잘못도 아니고 니들 둘이 좋다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사모님은 제 딸을 보며 말했어요.
새아기 네가 엄마가 식모살이 했다고 했을 때도 난 괜찮았다. 오히려 그 형편에 딸을 의사 만들어 놨으니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래도 아, 그 식모가 우리 집에 있었을 줄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딸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속인 두 애들이 저라고 곱게만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나저나 안성 때 왜 딸이 의대 갔다고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딸내미 대학 어디 갔느냐고 여러 번 물을 때마다 덕분에 좋은 대학 갔다고만 얘기했잖아.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학인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불똥은 저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전 어쩔 줄을 모르겠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무슨 말을 한들 사모님에게 위로가 될까 싶었어요. 집에서 부리던 사람이 사돈될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저라도 기가 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애들 둘이 사랑에 빠진 건 누구도 못 막을 일이잖아요. 딸은 울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모님 아들도 안쓰러워 말했습니다. 사모님,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애들에게 시간을 좀 주는 게. 안성댁, 지금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결혼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 집이 너무 기울죠. 단지 기울기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에요. 사모님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좀 힘들 것 같다. 새아기, 아니, 네 어머니가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셨으면 모를까. 내 아들한테도 식모였던 아줌마인데 장모가 되는 게 말이 되니? 니들이 앞으로 더 만나겠다고 하는 건 반대 안 하마. 하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나 사모님이 그럴수록 애들은 두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저희 둘만 봐주세요.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셨으면 어때요? 전 그 밥 먹고 자랐고 어머니도 같은 조건이면 모르는 분보다 마음 터놓고 지내시기 좋잖아요. 사모님 아들 말에 제 가슴이 다 철렁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더 낫다니. 사모님의 화만 부추길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늘 교양 넘치던 사모님 입에 거품을 물 기세로 다그쳤습니다. 넌 아까부터 참 속없는 소리를 잘도 하는구나. 사람 관계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너도 지금이야 네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장모님 하지만 자칫 우리 집 식모였다고 무시하는 마음이 너 그 마음이 안 나올 것 같니? 네 장모도 장모 대접 잘 받고 살려면 너보다 다른 사이가 나. 사모님은 불쑥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성댁 안 그래요? 딸내미 이제 번듯한 의사겠다. 좋은 사익감들이 줄줄이 줄을 설 텐데 뭐하러 고개 숙이는 결혼을 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 사단의 원인이 저니까요. 금이야 오기야 자라서 철 모르고 똑같이 철 안 든 남자를 만나 부모 돈만 다 까먹고 오갈 데가 없어 우리 애 식모딸로 키워준 게 그게 바로 저잖아요. 뒤늦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식모살이는 하지 말았어야 했나? 눈 딱 감고 친정에 얹혀 살았어야 했나? 결국 상견례 자리는 파투났습니다. 어떻게 상견례가 되겠어요? 애초에 예비 사익감을 먼저 만나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한편으론 사모님도 참 눈썰미가 없다 싶더라고요. 어릴 땐 종종 봤던 제 딸 얼굴을 전혀 못 알아보셨다니 매일 절 보고도 몰랐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누구 하나라도 미리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싶어 그렇게 드는 생각이었어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도 저와 딸은 쉬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물만 마시고 딸이 힘없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만 가자.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널 식모딸로 만들었잖아.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중학교부터 기숙 학교로 보낸 건데. 아,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식모딸이 아닐게 돼? 딸이 그렇게 모질게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최근에도 평창동 가서 일했다며 그만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쯤 되니 정말이지 대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창동 일 관두라고 한 거야? 아예 아니라고는 못해. 하지만 단지 그 이유였겠어? 엄마 나이도 있고 나 의사라 월급 잘 받잖아. 엄마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받고 살아? 언제까지 살 줄 알고. 오래 살아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딸통 누리고 호강해야지. 호강은 무슨. 엄마 손발 다 멀쩡해. 내 몸이 멀쩡한데 왜 딸내미가 힘들게 버는 돈을 거졌어? 그게 왜 거져야 식모살이 하면서 의사 만든 값이지. 딸은 서름에 복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평생 눈물은 다 말랐다 싶었던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대요. 아휴, 엄마가 미안해. 아휴, 아우 진짜. 니들은 어떡하면 좋냐. 아휴. 오빠랑 난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마.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딸의 말에 전 더 걱정이 됐습니다. 포기를 안 한다고? 당연하지.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사모님이 설득이 되겠어? 아, 그놈의 사모님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언제까지 사모님이야? 이제 진짜 그만둘 거지? 내가 그만두겠니? 사모님이 자르시겠지. 사모님 소리 그만!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에게 이내 문자가 왔더라고요. 안성 때 이제부터 나오지 마세요.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야 안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딸은 또 평창동 사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겁나고 누가 뭐래도 난 내 자식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가서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싶다가도 사모님 말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절 식모로 알던 아이를 사이로 맞는다는 게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의사 딸 둔 엄마 아닙니까? 내 딸 뭐 부족한 것도 아닌데 치부부터 들키고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설득도 해봤죠. 그러지 말고 인연이 아니다 생각하고 헤어지는 건 어때? 사모님 말 맞다나 좋은 신랑감들이야 또 있을 텐데. 엄마, 나 이 사람 아니었으면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 엄마가 아빠 만나 고생한 거 내가 다 봤잖아.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의사로 먹고 살래. 뭐?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지.
그러니까 엄마라도 우리 응원해줘.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사모님의 반대를 이기고 어찌어찌 결혼까지 했다 쳐도 평창동 사모님과 사돈이라니, 그분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분 덕에 갈데 없는 몸으로 돈 벌어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제가 어떻게 그분과 동등한 입장이 되겠어요. 우리 입장은 생각도 못하는 딸과 사모님 아들 모두 철딱서니가 없다 싶었지만, 둘이 사랑한다는데 남의 입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밤새 고민했습니다. 평창동 일도 잘렸겠다. 그래도 용돈은 제가 벌어야 하니 다른 집 일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일이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겨우 구한 곳이 지방에 있는 집이라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분양받은 집은 전세를 주고 일부러 지방으로 갔어요. 식모일이 저에겐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 이참에 딸에게서 더 멀어져 줘야겠다 싶어서 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우리 결혼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서울로 돌아와. 그러나 저는 이악 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봐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행여나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집에서 일하다가 딸이 그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평창동 사모님 일을 겪은 뒤 전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처럼 딸의 앞길에 방해되는 일을 시작은 안 하기로 했어요. 지방에서야 제가 식모살이를 했든 뭘 했든 서울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의 일은 평창동 대저택에 비하면 작은 집이었는데도 일은 비교할 수 없게 고됐습니다. 제가 평창동에서 얼마나 호강을 하고 지냈는지를 깨달을 만큼 주인 사모는 인심이 팍팍하고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몇 살 어린 눈치였는데도 꼬박꼬박 식모 취급을 하더라고요. 때때로 이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인가 싶어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가도 이미 분양받은 집은 전세로 줬으니 갈 데도 없더라고요. 전세 계약 끝날 때라도 버틸 생각으로 식모일을 하던 어느 날 누군가 밖에서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안성댁 좀 나가봐요. 새 집의 사모는 사소한 것 하나도 절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으면서 부엌에서 한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더러 나와 누군지 확인하라더군요. 인터폰으로 확인을 하러 가는 내내 밖에선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온 건가 싶어 인터폰을 보는데 글쎄 평창동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그 댁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평창동 사모님 아세요? 에? 그게 누군데요? 사모는 귀찮다는 듯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누굴 찾아온 거지? 딱 보니까 좀 사는 여자 같긴 한데. 믿기지 않았지만 평창동 사모님은 절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 잠깐만 좀 나갔다 와도 될까요? 팝하다 말고 어딜 간단 거예요? 어? 누군데요? 설마 안성댁 손님이에요? 왜 남의 집에 손님까지 부르고 난리야? 그게 아니라 잠깐 들어와서 할 말 있음 하고 가라고 해요. 결국 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절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지 뭐예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사모님은 제 발목까지 잡으시며 말했습니다.
안성 때 나랑 같이 서울로 가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저 일하는 중이라. 나 안성댁이랑 사돈 맺고 싶어. 예?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애들 이미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애들 결혼시킵시다.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보고 있는 그 집 사모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전 일단 사모님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몰라도 이제와 결혼은 너무 늦었죠. 두 아이 모두 좋은 사람 만날 테니까. 아니야. 난 안성댁 딸이어야만 해. 아니, 그게 무슨... 전엔 내 딸이어서 안 된다던 사모가 이젠 내 딸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 딸과 사모님의 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제 딸은 사모님에게, 사위는 저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줬어요. 딸의 편지 첫 줄과 함께 제 딸이 신부감이 된 이유가 밝혀지자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사모님이 절 찾아와 무릎을 꿇은 그날, 전 결국 사모님의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일하던 집엔 미안했지만 평창동 사모님이 막무가내셨어요. 이미 제 짐을 정리하고 실을 사람까지 구해서 함께 오셨더라고요. 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 얼른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요. 전 영문도 모른 채 평창동 사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딸이 예비 사위와 함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딸은 절 보자마자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지방으로 내려간 뒤 웬만하면 휴대폰도 끄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딸이 절 잊고 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뭔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상견례 때 만난 넷이 다시 마주 앉은 격이 됐습니다. 제 딸과 사모님 아들은 어찌나 정답게 손을 잡고 있던지 제가 다 사모님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잠시 기다리자 평창동 사모님이 고이 간직했던 것 같은 오래된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사진이더라고요. 여기 내 딸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사진은 웬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사모님 댁에는 아들 하나뿐이었거든요. 사모님은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릴 때 보낸 딸인데 얘가 요즘 들어 자꾸 꿈에서 나오잖아. 전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지방에 있던 사람을 끌고 올라와선 옛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더더구나 딸과 사모님 아들의 결혼 얘기를 하는데 왜 죽은 딸의 사진을 꺼낸 건가 싶었죠. 우리 새아기 어릴 때 심장 이식 받은 적이 있죠. 어느새 제 딸은 다시 우리 새아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 있죠. 그 끔찍했던 시절을 어떻게 잊겠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안 돼서 딸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심장 이상이 있는 아이였는데 당장 이식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지나갔던 일이었습니다. 키우면서 아이 심장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보니 애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었을 때도,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순 없었습니다. 애를 키우는 게 버거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애가 있어 견뎠던 저였습니다.
아이가 죽을 위기에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심장 이식도 순서가 있다는데 제 딸에겐 좀처럼 순서가 오지 않았어요. 이봐요, 의사 선생님. 지금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우리 애 이식도 안 해주는 거 맞죠? 누가 돈 주고 먼저 이식하는 거 맞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식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 따님에게 맞는 심장이 없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순서가 되면 당연히 이식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애가 죽으면요. 죽으면 어쩔 건데요.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보호자분 따님만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무식하니까 의사한테 가서 그렇게 따진 적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 딸 순서가 자꾸 밀리는 거 아니냐고. 그 와중에도 일은 해야 하지. 딸 병원에 와야 하지. 하루가 24시간이어도 모자란 나날이었습니다. 정신은 온통 딸에게 가 있는데 병원에 가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마냥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심장 이식 순서는 오질 않더라고요. 나중엔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죠. 아이 상태가 좋지 않네요. 어서 이식을 받아야 할 텐데. 전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 심장 제가 떼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때를 쓴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나날이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아이는 기특하게도 계속 버텨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심장 이식 지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이식을 받는다고 하니 너무나 기뻤지만 동시에 또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땐 남의 자식 죽었다는 슬픔보단 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결국 딸은 심장 이식을 받는 데 성공했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후로 심장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 아빠의 암투병부터 저까지 병원 신세를 자주 졌던 딸은 자연스럽게 의대 진학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아플 때만 해도 그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제 딸은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며 꿈을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전 딸이 몇 월 며칠에 심장 이식을 받았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딸이 새로 태어난 날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제 얘기를 듣던 평창동 사모님이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날이 혹시 3월 15일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이 제 딸이 심장 이식 받은 날을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딸이 가르쳐 들었나 싶어 딸을 보는데 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지은 건지 알 수가 없네. 우리 딸 심장이 안성댁 딸 가슴에서 살아있는 것도 모르고. 예? 사모님은 어린 딸 사진을 애틋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사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사모님은 아들과 제 딸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날 애가 사거리에서 버스에 치였단 얘기를 듣는데 세상이 다 까매지더라고요. 보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애가 차도로 뛰어든 거야. 손써볼 틈도 없이 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시신이 된 애를 보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려. 사모님은 실제로도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죽고 영안실 앞에 멍하니 있는데 간호사가 와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사망한 아이의 심장을 기증해 주실 수 있느냐고.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 그땐 냅다 소리 질렀어요. 지금 그게 자식 보낸 부모한테 할 소리냐고. 꼴도 보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그 간호사가 절박하게 그러는 거야. 비록 내 딸은 손써볼 수 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내 딸의 심장으로 다른 아이 한 명은 살 수도 있다고. 처음 30분은 곧 죽어도 싫다고만 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 간호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걸 보는데 부럽더라고. 예? 부러웠다고요? 부러웠어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너무 부럽더라고.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면 지금 피가 마를 것 같은 거야. 사모님의 말대로였습니다. 그 시간 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내가 가서 말했지. 심장 이식 해주겠다고.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아이 좋은 데 가라고. 네 남은 생명이라도 나눠주고 가라. 그런 심정이었는데 사모님은 그 말을 하면서 가슴께에 옷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왜 모르겠어요. 자식 생각에 가슴이 옥죄는 그 심정을. 저도 모르게 사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도 그 손 위에 손을 포개더니 엉엉 우시더라고요. 내가 걔를 잊고 지냈어요. 생각하고 살면 살 수가 없어서.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심장 기증자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병원에선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단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그 사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기증 날짜랑 수술 날짜가 같아도 병원에선 지역이고 병원이고 알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모님은 멍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딸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라고. 사모님의 말이 요즘 부쩍 딸이 꿈에서 나타나더니 어느 날부턴가 딸이 자꾸만 제 딸의 가슴에 손을 얹더라는 겁니다. 예? 정말요? 정말이라니까. 나도 꿈이 하도 이상해서 안성댁한테 전화했다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새아기한테 전화를 했던 건데 우리 딸이 세상 떠난 날짜랑 새아기가 심장 기증 받은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저가 심장 주고 이어준 인연을 못 알아보니까 꿈에 나타나 알려준 것만 같아. 그지야 우리 딸 어릴 때 사모님이 알게 모르게 선물도 사다 주고 또 딸내미 학비하라며 상여금도 두둑이 챙겨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딸을 일찍 잃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 딸의 심장에 제 딸의 심장이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사모님은 제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자꾸만 마음이 갔었는데 내가 전에도 말했잖니.
처음부터 내 식구가 될 것 같았다고. 내가 순리를 거슬러서 너랑 어머니만 고생을 시켰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놀라신 거 저희 엄마 놀란 거 다 알아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 둘은 신이 나서 데이트를 나간 뒤 전 유독 야윈 사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야인 게 마음에 걸려 부엌에 가보니 음식이 영 맛이 없더라고요. 전 평소 사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뚝딱 만들어냈고 사모님은 기함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 하지 말아요. 사돈들 사이에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들 알면 또 새아기 알면 섭섭해해. 사돈 사이면 더 잘 먹으라고 챙겨야죠. 이깟 음식이 뭐 어렵다고. 일단 좀 드세요. 사모님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니 사모님 얼굴도 환하게 피더라고요. 안성때 아니 사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때요? 나도 남편 보내고 안성때 아니 사돈까지 없으니까 적적하고 입맛도 없고 그래요. 음식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일해주는 아주머니는 있으니까 요린 가르쳐줘도 되고.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오랜 정으로 나 좀 봐줘요. 내가 잘못했어. 딸 꿈이 아니었어도 결국 연락했을 거야. 그냥 애들 결혼시키자고. 우리 아들이 새아기랑 헤어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렇게 아이들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양쪽 다 모친만 있는 혼사라 저랑 사돈은 애들 입장 전에 손을 잡고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나란히 마련된 혼주석에도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그 모습이 신선하다며 재밌어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아이들이 저와 사돈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사위는 저에게, 딸은 사돈에게요. 심장으로 이어진 나의 두 번째 어머니께. 딸의 첫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사돈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처음 본 건 아주 어릴 때 어머니 댁에 식모살이로 들어간 엄마의 손을 잡고서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 들어간 집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때 전 어머님 딸이 심장을 품은 채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으로 이어진 나의 두 번째 어머니. 제가 그 딸의 목까지 열심히 어머니 곁에서 살겠습니다. 여전히 뛰고 있는 이 심장으로 어머니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은 달려가 제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참 희한한 인연이죠. 살기 위해 들어간 식모살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니. 전 지금 평창동에서 사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내외도 인근의 집을 얻어 살면서 의사로 바쁘게 살고 있어요.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인데 딸은 평창동에서 몸을 풀 예정입니다. 사모와 식모로 만났지만 귀한 인연이 되어 그렇게 오늘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